분절성이라는 거를 보시면 우리 일반적인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눠버린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턱이 어디 있어요? 턱이 여기라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턱이라고 하겠죠. 근데 딱 맞았을 때 턱 돌아간단 말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나눠져 있으면 딱 맞았을 때 일부만 싹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속되어 있는 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잘라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무지개죠. 빨주, 노초, 파남보 7개를 나눴는데 빨강, 주황, 노랑 이렇게 확 바뀌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 이게 중요하죠. 끊어서 표현. 그게 분절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은요. 창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단어, 음은, 어절 이 모든 것들을 또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수한 수의 어휘를 만들고 무수한 수의 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는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어떤 것까지도 뭐 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개방성, 다른 말로 창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넘어가시면 추상성입니다. 자, 추상성은 여러분 잘 보세요. 혹시 문제 나왔을 때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만 맞추면 되는 게 있습니다. 고등어, 참조기, 감성동, 노래미라는 게 있죠. 그럼 여러분들 고등어는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고등어라는 건 있죠, 분명히. 그럼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물고기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자, 물고기 사러 가죠. 근데 물고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물고기 주세요. 그럼 물고기를 줄 수가 없습니다. 뭘 줘야 됩니까? 갈치 주세요 하면 갈치 주고 고등어 주세요 하면 고등어 줄 수는 있지만 물고기 주세요 하면 아니 그중에 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고등어, 참조기, 감성돈, 노래미를 추상화시켜서 얘들을 묶을 수 있는 게 뭐죠? 물고기라는 거죠. 그럼 물고기는 총칭어가 되는 거예요. 총칭어. 그러면 총칭어인 물고기는 이 구체적인 것들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물고기라는 총칭어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과일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사과, 수박, 포도, 딸기는 존재하겠죠. 그런 것들의 공통된 속성을 만드는 게 추상화 과정이에요. 그 공통된 속성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과일이라는 총칭어가 나오겠죠. 이때 과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언어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자, 넘어가셔서요. 언어의 구조에는 체계와 규칙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체계는 의문 형태소 단어들을 일정한 체계를 이룬다. 뒤에서 배워야 되겠죠. 단어의 체계를 활용하여 무수한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체계고요. 규칙은 일정한 규칙으로 짜여 있고요. 비문법적인 문법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친다. 뒤에 보면 이게 뭐 문장의 구조가 올바른 것은 이쪽에서 좀 나오고요. 그렇죠? 얘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또 많이 해야 되는 뭐가 된다? 의문, 단어, 형태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체계고, 규칙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잘 됐냐, 대등 관계가 잘 이루어졌냐, 뒤에 보시면 그 파트별로 나눠져 있으니 그때 가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 성격은 얘는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해요. 중요해요.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하나의 구조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최하의 단위는 구성 요소가 될 뿐 구조를 이루지 못하며 최상위 단위는 구조일 뿐 구성 요소가 되지 않는다.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의문, 형태소, 단어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자, 의문이란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의문이란 건 뭐예요? 의미를 변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 즉 의미를 구분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의문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게 있죠. 보세요. 의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변별적 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고요. 비분절 의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절 의문은 자음과 모음을 얘기합니다, 보통. 비분절 의문은요, 소리의 고저장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음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기억이라는 자음을 넣으면 뭐가 돼요? 굴이 되죠. 시옷이라는 자음을 넣으면요, 술이 되죠. 미음이라는 자음을 넣으면요, 물이 되죠. 어때요, 여러분들? 전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자음이 기억, 시옷,
미음을 통해서 의미를 구분하고 있죠. 또 모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비읍으로 할까요? 좀 편하게. 비읍, 비읍으로 했을 때 아를 넣으면 뭐가 돼요? 발. 어를 넣으면요? 벌. 우를 넣으면요?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의미를 구분하는 게 음운입니다. 그럼 음운은 최하위 단위가 되는 거예요. 자음, 모음을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죠?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음운은 구조가 되지 못하고 말을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인 뭐가 된다? 그렇죠. 구성 요소가 되는 겁니다. 형태소는요. 의미를 지닌 뭐가 되는 거죠? 뜻을 가진, 즉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고요. 단어는 혼자 쓸 수 있는, 홀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즉 띄어쓰기의 단위이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개를 기억하시고요.